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자,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다음 수업부터 이 책 파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PDF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아서, 책을 보고 있을 테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아마 제가 개념책으로는 숙제를 18페이지를 내줬던 것 같은데, 그 18페이지에 대해서 풀이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 아는 거 있으면 이게 만약에 맞았으면 그리고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걸 뭐 꼼꼼히 물론 시청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뭐 부수적인 내용들을 더 얘기해 주겠지만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의 답은 일단 1번과 4번인데요. 서로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르면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서로소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서로소라는 개념이 뭐예요? 5는 서로소다, 7은 서로소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서로소는 두 숫자의 관계예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야. 응? 그러면 얘네들은 관계인데 어떤 관계였어? 두 숫자가 어떻게 되는 숫자가 서로소야? 서로 공약수가 얼마밖에 없는 수. 공약수가 오직 1밖에 없는 숫자가 서로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서로소가 될 수 있어? 뭐 8과 17 뭐 이런 숫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서로소인 숫자들로 내가 만약에 분수를 만든다면 이것은 무엇이 된다? 기약분수가 된다고 했죠. 그쵸? 자, 아무튼 정확한 뜻은 공약수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미 답을 얘기해 줬던 것처럼 5와 17은 저는 이걸 판정할 때 분수로 많이 쓰거든요. 1번 같은 경우 5분의 17이라고 쓰면 이거 기약분수죠. 이게 기약분수니까 얘네들은 서로소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는 13과 65. 13과 65는 사실은 서로소처럼 많이 보여요. 근데 얘네가 나 자꾸 이거 왜 누르지? 얘네가 65라는 숫자가 누구 곱하기 누구야? 13 곱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3과 13이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 말고도 13이라는 애를 공약수로 갖게 되는 거죠. 13을 공약수로 가지니까 얘네들은 뭐가 아닌 거야? 서로소의 관계가 아닌 거고요. 14와 49는 누구 때문이에요? 14와 49?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이거는. 7 때문이죠. 7이 또 1 말고 공약수가 있으니까. 4번은 그러면 누굴까? 4번은 22와 35네. 22와 35는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눠지는 게 없다 보니까 얘는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구나. 그럼 얘는 서로소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5번은 120과 210은 뭐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풀었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자면 2번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2의 곱하기 3의 세제곱과 이게 문제가 원래는 띄워져 있어야 되는데 3의 세제곱과 또 누구?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뒤에는 마지막은 숫자로 252가 나와 있는데 얘네가 어땠으면 좋겠대. 이것의 최대 공약수를 뭐로 나타내라. 요거에 뭐가 있을 텐데. 최대 공약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하죠.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소인수의 곱은 뭐하란 얘기야. 너네 최대 공약수 구해서 소인수 분해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뭐야?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12, 6 있으면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부분이고 지금 이거 하필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어떤 방법을 쓰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가지고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죠. 물론 최소 공배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다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52만 소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하나 팁을 주자면 2, 5, 2 얘네 자릿수에 있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 얼마야? 9죠? 9니까 얘는 9의 배수는 돼.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9의 배수라고 해서 9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의 배수는 3의 배수도 되니까 3으로 나누면 3, 8에 24, 3, 4, 12 84는 다시 또 3으로 3, 2, 6, 3, 8에 24 얘는 7로 7, 4, 28 다시 2로 얘 252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얘는 뭐더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더라.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7이더라. 그러면 이 방법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것들만 고르는 거죠. 그럼 이 소인수의 곱이 될 수 있는 것은 공통된 것들만 찾자. 2는 2 하나, 2 두 개, 2 두 개. 그럼 얘네 셋이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2 하나지. 그 다음에 3 3개, 3 2개, 3 2개야. 그러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얼마야? 3 2개죠. 그 다음에 5, 7은 없어요. 그쵸? 이것만 계산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겠네. 2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두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과 이건 답이 5번이에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공약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라고 수업 시간에 했었더라.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할 수 있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이 문제는 뭐 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스텝으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최대 공약수는 뭐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쓰세요. 2의 제곱, 3의 제곱 3이니까 3, 5의 제곱 곱하기 5니까 5가 되겠죠. 그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이거니까 얘의 이것의 약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것의 약수가 곧 공약수죠. 자, 그러면 이것의 약수가 되려면 어떤 소인수분해의 결과물을 보고 그것의 약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소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여기 사용된 2, 3, 5의 소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지수가 여기 있는 숫자보다 여기 있는 지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보다 지수가 낮은 걸로 곱해져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 3, 5 이것도 약수고요. 그렇죠? 그 누구도 약수예요? 2의 제곱 곱하기 5도 약수예요. 3이 빠져도 돼요. 근데 누구는 약수가 아니야? 어떤 건 약수가 아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약수가 아니에요. 왜 약수가 아니야? 3의 1제곱까지밖에 없는데 3의 1제곱까지밖에 없는데 여기 2제곱 여기에 있는 숫자가 더 클 수는 없어요. 이런 애들이 공약수지. 그러면 이 소인수보다 뭐 지수가 더 높은 걸 갖고 있는 애는 제가 딱 보고 예로 든 건 아닌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딱 보기에 답으로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가 제곱이라서 이거보다 지수보다 더 커서 약수가 될 수는 없다 해서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금 사실 마이크가 있는 게 좀 고장나가지고 이게 선이 좀 짧은 마이크라서 제가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옛날에는 할 때 이게 되게 편했는데 길이가 짧아지니까 지금 마이크가 길이가 짧아서 제가 이 칠판에 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곳만 쓰고 있죠. 한 지역만. 자, 4번 2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 2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90이다.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90이래요.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90이라는 건 지금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중에 뭘 쓰라는 얘기일까? 얘네들이 다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소인수 분해가 돼 있죠. 소인수 분해가 돼 있으니까 그 소인수가 분해가 된 방법을 쓰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는 2.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는 모르죠. 사실은 여기는 A 때문에 몰라요. 여긴 B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보는 거야? 사실 최대 공약수가 90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90이라고 나온 것은 얘를 소인수분해 거꾸로 해보면 되겠죠. 90을 소인수분해하면 저는 조금 빨리 해보면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10 곱하기 9니까 얘네들이 10, 얘네 9.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2가 공통으로 한 개만 있는 게 역시 맞아요. 2가 하나만 있는 것이 맞고 3은 공통으로 2개만 있으래요. 근데 얘는 3개 있죠? 그러면 공통으로 2개가 있어야 되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A는 2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는 공통으로 하나만 있대요. 그러면 얘가 이미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얘가 뭐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돼? 하나 이상 갖고 있어도 되네요. 그러면 이 B는요. 딱히 딱 1만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아요. B가 만약에 5여도 6이어도 7이어도 얘는 5의 1제곱밖에 없으니까 5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죠. 그럼 B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제가 문제를 잘못 썼네요. 문제를 잘못 썼지. 여기가 지금 얼마래? 1이 아니라 여기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5의 제곱이랑 5의 b제곱이랑 해서 공통으로 5를 갖고 있는 게 한 개여야 되잖아. 얘가 이미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얘가 2개 갖고 있으니까 얘는 공통으로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b는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는 2고 b는 1이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은 조금 텀을 갖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저 혼자 주구장창 풀기만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자, 강아지 인형 32개와 자동차 모형 56개. 자, 강아지 인형 32개와 뭐였더라? 자동차 인형 56개래요. 이렇게가 있는데 몇 개의 상자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나눌 거란 얘기네요. 그쵸? 나눌 거란 얘기는 약수랑 관련돼 있지. 근데
상자 안에 강아지 인형의 수는 모두 같대요. 그러면은 상자 안에 상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강아지 인형을 막 넣을 거잖아. 개수가 똑같게. 개수를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간 인형의 개수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니? 박스인가요? 상자. 인형의 수나 상자의 수는 모두 어때야 돼요? 이 둘 다? 얘네 둘 다 뭐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강아지 인형의 수에 약수여야 되죠. 그치?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인형의 개수를 4개씩 넣는다 그러면 상자는 몇 개 있을 거니까 8개 있을 거니까.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숫자 모두가 32의 약수죠. 자, 그러면 일단 인형 몇 개 균등하게 인형을 넣는다 했는데 그거 32의 약수여야 되고 상자의 개수도 32의 약수여야 돼요. 그런데 뭐 하고 싶대? 또 자동차 모형의 수도 모두 같게 하려고 한대요. 그때 최대 몇 개의 상자냐? 강아지 인형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동차 모형도 여기랑 똑같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얘기야? 자동차 모형도 얘랑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거니까 자동차 모형의 수나 자동차 모형이 들어가는 이 상자의 수나 얘네 둘 다 뭐가 돼야 돼? 56 그 개수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무엇이야? 상자의 숫자와 여기 있는 상자의 수, 이 상자의 수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상자는 사실은 똑같은 상자잖아요. 근데 인형의 공약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형의 개수의 공약수가 돼야 되니까 이 모형의 개수와 강아지 인형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상자의 최대 개수를 구할 수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거를 처음 배우는 거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자세히 했고 잘 했었잖아요. 그럼 32와 5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클래식하게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씁시다. 4로 하면요. 8, 14. 또 2로 하면요. 4, 7. 그럼 최대 공약수는 누구만 곱한다? 여기 있는 애들만 곱하니까요. 4 곱하기 2. 상자의 최대 개수는 8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두 분수 n분의 20, n분의 36을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은 자 보세요. 분수가 두 개가 누구야? n분의 20과 n분의 36이네. n분의 16과 n분의 36에 이것을 n분의 16이 아니라 20이야. 이것을 모두 자연수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얘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으면 자연수로 만들기 위한 n은 뭐니? 자연수가 된다는 건 1차적으로는 뭐예요? n, 분모가, 이게 분모죠. 분모가 모두 제거돼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분모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 분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니? 잘 클릭이 안 돼. 분자와의 약분을 통해서 우리는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 20과 약분이 다 전부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되는 자연수 n은 어떻게 돼야 되는 수밖에 없어? 약분은 어떻게만 할 수 있니? 약수가 돼야만 할 수 있죠. 20의
물론 배수가 돼도 되지만 배수가 돼서 약분이 되면은 분모가 남고 분자가 사라지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의 약수가 돼야만 분모가 다 사라질 겁니다. 배수면 분자가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20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누가? n이. 자, 그럼 얘만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도 자연수로 만들어주려면 이것도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얘도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36의 약수가 돼야 돼요. 누가? n이.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야 돼? 20과 36의 공약수가 돼야 되네. 그래서 모두 구하래요. 그럼 공약수를 결국은 문제는 이 공약수를 모두 구하세요 하는 문제니까 공약수를 모두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 공약수의 이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20과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4, 5, 20, 4, 9, 36. 최대 공약수는 얼마야? 4죠? 최대 공약수가 4이므로 이 공약수들은 누구다? 1과 2와 4죠. 4의 약수여야 되니까. 그럼 1, 2, 4가 이 문제의 정답이겠습니다. 저는 잠깐 쉴게요. 화면이 자, 숨 좀 돌렸습니다. 빠방. 내일 배송이 될지 내일 모레 배송이 될지 좀 이 마이크 선이 좀 길어져야 제가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하네. 그냥 여기 딱 마이크가 하나 큰 게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막 그냥 원래 수업할 때처럼 막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아니 그것보다 그냥 아이들이 여기 와서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진도를 나가야죠. 12페이지 있는데 제가 지금 책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어. 그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었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는 방법 두고 예를 들어 20하고 12 이렇게 하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4, 5, 4, 3.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3을 모두 다 해야 4 곱하기 5 곱하기 3이 이럴 때는 최소 공배수였죠. 근데 이 방법을 쓸 때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어떤 애들이 틀리냐면 이 방법 쓸 때 이런 애들이 틀려. 이런 애들? 이렇게 틀려. 20도 있고 12도 있고 36도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얘네들은 공통으로 나눠지는 걸 먼저 할 거잖아요. 꼭 근데 먼저 하지 않아도 돼. 사실은 이제 4까지는 그냥 합니다. 애들이 5, 3, 4, 9, 36.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는 3으로 더 되지. 근데 얘는 안 되지. 이때 멈춰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멈춰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계속해야 돼요. 여기서 더해가지고 누구를 더해야 돼? 3과 9가 얘네들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리죠. 그 다음에 3일은 3, 3, 3은 9. 그래서 얘네들을 모조리 다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이걸 최소 공배수는 4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일단 언제 했었어야 돼? 초등학교 때 마스터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
우리 방금 누구였었죠? 20. 누구였지? 머리가, 이게 마이크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힘드네. 20, 12, 36이었죠? 12, 36. 으악! 답답해. 12, 36인데 얘네들을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야 돼? 소인수 분해. 그러면 하나하나 소인수 분해 해볼까요? 20은 소인수 분해하면 아마 2의 제곱 곱하기 5일 겁니다. 4 곱하기 5잖아. 자, 12는 4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4, 2의 제곱이겠죠. 36은요? 4 곱하기 9니까요.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물론 암산을 대면하시고 아니면은 손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최대 공약수는 어떤 거였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만이지.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도 한번 구해볼까?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 공통. 그치? 2의 제곱 곱하기 3은 우리 둘은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럼 공통이 되지 못하죠. 5는 얘는 있는데 다른 애들은 5가 없어. 그럼 5는 공통이 되지 못하니까 지우개가 인식을 안 하네. 그냥 2의 제곱만 뭐가 되겠다? 최대 공약수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있는 거 다 쓰는 거야. 있는 거 다 쓰되 제일 큰 걸로 쓰는 거야. 봐. 제일 큰 걸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소인수 2를 가지고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애는 얼마야?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소인수 3으로는 3의 제곱 3이 있으니까 제일 크게 갈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제일 크게 갈 수 있는 애가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는 5가 있으니까 소인수 5도 있으니까 5로 제일 크게 쓸 수 있는 방법은 5가 없는 애도 있지만 5가 있는 애 5의 1제곱까지가 최대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공통이다 보니까 제일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썼다면 얘네 최소 공배수는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들을 골라 잡아 쓰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처럼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해보면 교과서 그냥 개념 확인은 스스로 한번 빈칸 채워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을 먼저 보면 필수 예제 2번은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곱하기 3 1번에 2 곱하기 3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의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자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2 중에 큰 거. 지수가 큰 거.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3, 3, 3. 5는 얘는 없지만 5가 있는 게 더 큰 거죠? 5. 근데 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걸까? 왜?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20, 12, 36이었죠? 보세요. 이런 느낌도 소인수분해랑 똑같아. 자. 아니야. 이런 설명은 이건 아니다. 자. 왜냐면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니까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숫자가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뭐라 그래야 돼?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곱해져 있느냐니까 얘는 2도 곱해져 있고 3도 곱해져 있고 5도 곱해져 있다. 얘는 2가 2번 곱해져 있다. 그러면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자
아이고. 좀 명확하지 않은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자, 2번. 조금 제가 끝나고 다음 촬영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3의 제곱 곱하기 5, 2, 3. 그 다음에 2, 3, 5. 얘는 소인수 2를 보자면 2로 제일 큰 거는 얘는 2가 없으니까 제일 큰 거는 2겠네. 그냥. 그 다음에 3으로는 얘는 3의 1제곱인데 얘는 3의 2제곱이니까 3의 2제곱이 있고 여기는 5, 5 똑같이 있으니까 뭐 똑같으면 누가 큰 게 없죠. 그래서 얘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이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만 한번 해볼게요. 필수예제 3번에서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12, 40, 60이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땐 여기다가 해도 돼? 4 해보자. 그러면 3, 10, 15. 그러면 얘네 둘은 3으로 되고 얘는 안 되지. 그러면 진행을 안 해야 될까? 아니야. 하는 거야. 그지? 3, 1, 10, 5야. 5랑 10이 되고 얘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는 거야. 5, 1, 2,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런 거 실수하면 안 되고. 근데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다면, 만약에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다면, 여기서 사실은 뭘 쓰면 안 돼? 4라는 숫자는 써서 표현하면 안 돼. 이것도 2의 제곱으로 바꿔야 돼. 왜? 4는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는 다 똑같은 문제여서 사실은 제가 더 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페이지 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21페이지 보면은 어느 버스 차고지에 버스가 하나는 8분마다. 그것도 되게 쉽겠다. 8분마다. 하나는 몇 분마다? 12분마다 간격으로 출발한대요. 그러면은 8분, 16분, 24분 이렇게 갈 거고 쟤는 12분, 24분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7시에 동시에 출발한대. 얘네들이 언제 다시 만나겠어요? 다시 동시에 출발하겠어? 바로 공배수에 서겠죠? 공배수. 가장 먼저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은 최소 공배수. 그치? 만나면 한 번 만나는 게 아닌 걸 거 아니야? 여러 번 만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8분마다 출발하면 7시 8분, 16분, 24분, 30분, 30 맞나? 8을 못 더하겠지? 근데 38에서 8 해볼 수가 아닌데? 여기가 32죠? 40분, 48분, 56분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12분마다 출발하는 건 12분, 24분, 36분, 48분, 60분 막 이렇게 있겠죠.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가면 더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가면 또 있겠지.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누군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24분에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만나요? 48분. 또 그 다음에는 언제 만나겠어? 또 24를 더한 72분에 만나겠죠. 그럼 8시 12분에 또 만날 거고. 그치? 결국 얘네들이 만나는 건 언제 만나더라? 바로 공배수에서 만나는 거죠. 공배수에서 다시 만나. 다시 동시 출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다시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것은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얘는 7시 24분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제 5번이요. 유제 5번은
A, B 두 사람이 원 모양의 산책로를 도는데 A는 28분, B는 42분 걸렸대요. 얘는 이런 원 모양의 공원을 산책하는데 A는 28분, B는 42분. 그런데 얘네들이 또 뭐 어떻게 했겠어? 9시 지점에 동시에 출발했대요. 9시에 물론 어떻게 풀지 알 거예요. 9시에 이렇게 동시에 출발하게 됐는데 얘는 막 겁나 빨리 돌 거고 얘는 천천히 돌 거니까 언제 우리가 만나겠어? 또 공배수에서 만나겠죠. 공배수 지점에서 만나. 그런데 공배수 지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뭘 물어보고 있어? 처음 만나게 되는 시간이죠. 1번은 처음 만나게 되는 시간이니까 28과 42의 최소 공배수는 7로 하면은 7, 4, 28, 7, 6에 42. 여기는 2로 하면 2, 3이니까 2, 2, 4. 21 곱하기 4는 84겠네. 84분 후야. 근데 84분 후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답해? 몇 시냐 그때가. 몇 시에 다시 같이 출발했으니까 9시에 같이 출발했으니까 10시 24분이라고 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뭘 물어보고 있을까? 2번은 A, B 두 사람이 출발한 지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 A는 산책로를 몇 바퀴 돌았나?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84분이 소요된 거잖아요. 84분이 소요됐으니까 A라는 애는 28분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얘는 84분 동안은 몇 바퀴를 돌았을까? 그럼 84 나누기 얼마를 해줘봐야 되겠어? 28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딱 정확하게 3바퀴를 돌았네요. 나눠보면 3이니까. 그쵸? 3바퀴를 돌았겠다. 난 사실 이 문제를 지금 막 풀 때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나누어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자, 이제 약수에서 했던 것처럼 벽돌을 채워 넣을 거랍니다. 벽돌을 채워 넣을 거랬는데 얘는 어떤 직육면체 모양이야? 12cm, 15cm, 8cm. 자, 그림부터 좀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얼마래? 12, 15, 8. 12, 15. 그림 위치가 좀 달라도 답은 상관없어요. 8.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빈틈없이 쌓아 올릴 때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 문제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풀어볼게요. 책 보기도 힘들어서. 자, 내가 무슨 벽돌을 사용할 거야? 정육면체의 벽돌을 잠시만. 이 문제가 아니군요. 이렇게가 아니구나. 이런 벽돌을 사용한대. sorry. 자, 지우고. 내가 사용할 벽돌이 이런 직육면체짜리 벽돌이야. 이런 벽돌을 사용할 건데 이 벽돌의 길이가 12, 15, 8이라는 거야. 여기가 12, 여기가 15, 여기가 8이래. 이런 벽돌을 사용해서 뭘 만들 거다? 정육면체를 만들 거다. 나 정육면체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정육면체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그림이 지금 되게 삐딱하거든.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대요. 정육면체를 만들었다는데 앵글을 조금 이상하게 찌그러뜨렸어 지금. 자, 이 벽돌을 쌓아서 만들려고 한대. 자, 봐봐. 그럼 내가 이 벽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그러면 여기는 지금 높이가 몇 cm니까? 높이가 8이니까 8cm, 8cm, 8cm 이렇게 쌓아 올려서 딱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정육면체의 누구는? 높이는 반드시 어때야 되겠다? 8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높이의 배수가 돼야 될 거고 내가 또 벽돌을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벽돌을 옆으로도 이렇게 쌓아서 딱 맞춰야 되잖아요. 끄트머리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 길이는 누구랑 관련 있어? 이 15cm랑 관련 있죠. 그러면 15cm, 15cm, 15cm 몇 개의 벽돌을 넣더라도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려면 이쪽의 길이는 누구랑 맞아야 돼? 15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가로, 세로라고 하면 정육면체의 세로의 길이는 누구의 배수여야 된다? 요 벽돌의 배수여야 되네. 왜냐면 벽돌을 막 중간에 잘라서 넣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넣는 거니까 어떤 자연수를 곱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쌓아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될 수 있겠어? 딱 맞아 떨어지려면 요 길이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네 앞에 놔주세요 그냥. 가로의 길이는 저 식사 왔어. 가로의 길이는 누구의 배수여야 돼? 요 길이의 배수 12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떠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요거 3개의 공배수면 되는 거죠. 누가 공배수면 되는 거야? 누가 공배수인 거야? 정육면체의 내가 만들어야 될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요 숫자와 요 숫자의 공배수가 돼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 하고 싶대?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일 작은 정육면체. 공배수 중에 큰 공배수를 하면 벽돌을 많이 써서 그 정육면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변의 길이를 이것에 뭐를 만들어야 된다?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8과 15와 10인데 얘를 누구로 나눠서? 2로 나눠서 4, 15, 6. 그 다음에 2, 15, 3. 다시 3으로 하면 안 돼도 하라 그랬죠. 하나가 안 돼도 5, 1.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세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게 바로 한 변의 길이네. 그쵸? 그럼 한 변의 길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높이는 몇 층으로 쌓아야 될까? 8cm짜리가 2의 세제곱짜리가 2의 세제곱짜리가 몇 개 층으로 쌓아 올려져 있어야 돼? 15층 쌓아 올려져 있어야 돼. 여기로 15개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로는 15의 배수인데 3 곱하기 5가 15잖아요? 그럼 15에다가 8을 더 곱해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몇 개? 8개의 벽돌. 가로의 길이로는 아니구나. 가로가 이거니까 가로의 길이로는 여기는 8개. 그 다음에 이쪽은 12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2에다 얼마를 곱하면 얘가 돼요? 2 하나, 5 하나. 그럼 이쪽으로는 몇 개? 10개. 화면은 좀 지금 지저분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뭐 해주면 전체 사용된 벽돌이 되겠니? 자, 벽돌은 가로로 10개, 세로로 8개, 높이로
15층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엄청 크네. 8 곱하기 15는 120. 120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총 1200개의 벽돌을 사용해서 얘를 쌓아 올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아니다. 유제 6번. 네, 유제 6번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똑같은 원리로 지금 벽돌이 얼마짜리 벽돌이 있는 거냐면 20cm, 12cm, 9cm. 자, 내가 사용할 벽돌은 20cm, 12cm, 9cm니까 20cm 그림은 사실 안 맞지만 9cm. 이렇게 되는 벽돌을 사용해서 뭘 만들 거야? 또 정육면체를 만들 거야. 물론 맞았으면 영상을 안 들어도 되니까 답은 2700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니?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이 정육면체 그림 굳이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굳이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겠지. 자, 여기는 몇의 배수여야 돼? 20의 배수여야 돼. 여기는 몇의 배수여야 돼? 9의 배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몇의 배수여야 돼? 12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지? 그럼 9의 배수, 12의 배수, 20의 배수니까 얘도 어차피 얘도 정육면체의 한 변이고 정육면체의 한 변이고요. 얘도 정육면체의 한 변이고 얘도 정육면체의 한 변이니까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은 12와 20과 9의 공배수다. 근데 또 되도록이면 뭐 했으면 좋겠어?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정육면체니까 여기다가 또 누구를 붙이면 돼? 최소.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그것이 2700이 나오더라. 근데 물론 유제 6번보다는 유제 5번이 더 좋은 문제입니다. 가로에 몇 개, 세로에 몇 개, 높이에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아는 거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4시 반이나 돼가지고 여기서 멈출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